네, 수급으로 시장의 해답 찾는 시간, 수급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는요,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관심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만도 또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DB하이텍까지 5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주는요. 셀트리온, LG하우시스, HDC, 현대산업개발, 코스맥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까지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이 오늘 또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 일단 외국인이 산 종목부터 하나 짚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만도를 말씀드리면서 만도가 이제 바로 뭐 로켓 타고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것 아니다. 쉬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쉬는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4.43% 시장 영향 받으면서 좀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죠. 오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성전기예요. 사실 삼성 SDI도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삼성전기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이제 9만 원 가격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이에요. 9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당하기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나왔던 부분이 주가 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지금 가격 흐름에서 제가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기준 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었고 비록 기관은 팔았습니다. 기관은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약해졌어요. 오늘 매도 강도가 약해졌고 금융투자에서는 또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갭 하락한 이후로 3거래일이 지났어요. 3거래일이 지났고 9만 원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2거래일에서 한 3거래일 사이로는 9만 원 지지와 함께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장중에는 상승이었다라는 소리죠. 윗꼬리를 달았다. 근데 장중에 하락 전환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1.10포인트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93,300원. 분봉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3거래일 동안 갭 하락 출발해서 9만 원 가격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9만 원 가격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내일서부터 해서 2거래일 내지는 3거래일 정도면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빠르면 뭐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쯤이면은 이평선이 분봉 차트 안에서 수렴이 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또 올라타는지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삼성전기를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일서부터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잘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9만 원 이탈을 하면 되지 않는다. 9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고 또 20일 이평선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일단 9만 원 지지 여부를 봐야지 이후에 반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진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진머티리얼즈 위에 코스맥스가 있었죠. 제가 이제 코스맥스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95,000원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참아 보시기를 바라겠고
또 반등줄 소지가 있으니까는 좀 중기적으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맥스가 최근에 조금 소식이 하나 있었죠. 소식이 있으면서 좀 반등을 주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에서의 2차 보복 조치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또 분석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오늘 다 안 좋았어요. 일전 머티리얼즈,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LNF,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습니다. 다 좋지 못했으면 주가 하락이 당연히 나왔으니까 좋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수급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외국인들은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7월 17일서부터 오늘까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해서 수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7월 달 기준으로 7월 달이 하반기잖아요. 7, 8, 9, 3분기. 7월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한 게 확인이 되십니다. 이 숫자가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기관이 훨씬 많이 매수를 해놓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 우위예요. 지금 기관 위로 다 빨간색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기관 전부 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주가 하락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면 기관도 손실을 보는 거죠. 7월 시초가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주가 7월 종가가 나오는 주인데요. 그럼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7월 달 음봉 전환돼 있어요. 그럼 기관 외국인 7월 매수 들어온 외국인 기관도 지금 손실 중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대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손절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월에 시초가가 34,450원입니다. 따라서 일간 흐름에서 61선 지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61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61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35,000원에서 34,000원 가격이 훨씬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뭐 36,000원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밑으로는 35,000원에서 34,000원 지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일본 수출 규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던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이 34,000원, 35,000원대 지지 여부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좋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와이솔, LNF, 에코프로, 원익IPS, STI까지 5개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SK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러지, PSK, 덕산 네오룩스, 에코프로까지 5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봤던 와이솔 오늘 또 수급이 괜찮고 사실 봤던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IPS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 수급주 어떤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와이솔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와이솔 말씀드리기 전에 와이솔 밑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보이시죠? 네. LNF 외국인 오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려감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런 조정, 중요한 지지 가격을 알고 있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급락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와이솔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번 달 7월 달에 마이너스 10%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좋지 못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7월 달. 근데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 이제 하락이 거의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7월 초에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16,500원을 좀 지지하려는, 지키려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았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4.13%까지. 오늘 와이솔은 통신 장비주는 아니지만 5G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통신주들도 다 밀렸어요.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할 것 없이 다 밀렸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만 그나마 굉장히 선방을 하는 또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와이솔 아래 꼬리에 달면서 16,500원 가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상으로는 회복을 시켜놓고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자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오늘은 수급이 더 늘었습니다. 21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오늘 매수에 좀 동참을 했고요. 그럼 16,500원 이하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저가로 좀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5G 폰, 소필터 이 부분이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이 시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코스닥 150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말씀 많이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모두 들어왔던 와이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기관이 샀던 코스닥 종목도 알아본다면요. 이전에 같이 봤었던 덕산네오룩스가 오늘도 수급 괜찮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샀네요. 네, 지금 이제 소재 관련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덕산네오룩스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OLED 시장에서의 또 탄탄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고 지난주에 18,500원 위로 올라가면서 꼬리를 좀 달고 가격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적당한 가격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의 추세도 아직은 살아있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 중에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신저가, 과매도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와이솔도 그렇고 덕산네오룩스도 그렇고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받는 코스닥 15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매수의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